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부터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잠실과 고척 일대에서 뜨거운 승부를 벌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구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 응원봉을 사용하지 말자는 의견이 최근 온라인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로 유해 성분이 대거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고척돔에서 사용되는 응원봉만 한 해 8,000개. 올해 한국 시리즈는 환경을 생각하는 응원도 나쁘진 않겠죠. 10월 2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달 외부 강사에게 욕설을 해 구설수에 올랐던 서대문구 의원이 주민들로부터 구의회 직무를 방해했다며 고발당했습니다. 장위 19역 조합이 장위시장 상인에게 이달 안으로 이주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강제 집행 연기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방향을 논의하는 시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교통과 보행 문제 등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에 67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았고 15억 원의 판매액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서대문구의 한 구의원이 외부 강사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습니다. 최근 해당 의원이 서대문구 주민들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9일 서대문구 의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성폭력 예방교육. 교육 도중 외부 강사가 삼성에서 겪은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자 서대문구 의회 소속 최원석 의원은 강의 내용이 부적절하다며 강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강사와 마찰이 생겼고 급기야 최 의원이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최원석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최근엔 주민 90여 명과 교육 강사 단체가 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의무교육 중 하나인 성폭력 예방교육 중 최 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교육의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이것은 구의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서대문구 의회는 사건 발생 이후 윤리특위를 꾸려 최원석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윤리특위가 진행됐지만 규정상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언제쯤 마무리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3년 전 서대문구 의회 소속 의원들 간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윤리특위가 열렸고 그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구의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공개 사과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장위 19역 조합이 남아있는 장위 전통시장 점포를 이달 말까지 이주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장 상인들이 반발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구청과 합의한 도시분쟁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라며 집행 계획을 미루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장위 전통시장 상인들이 시장을 돌며 연신 구호를 외칩니다. 장위시장 지켜내자! 장위시장 지켜내자! 얼마 전 조합 측이 10월 말까지 떠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고 한 통보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구청에서 중재안으로 제시했던 도시분쟁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선 떠날 수 없다는 것. 또한 갈 곳 없는 상인들을 위한 대체 시장도 요구했습니다. 철거 대상 상인들이 상가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상가가 건축되는 기간 동안 임시시장도 마련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합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애초에 정해진 이주 시기는 작년 5월이었으나 상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1년 반 동안 기한을 늘려준 것.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조합의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9월 24일이 1년이 지났지 않냐. 원래 5월 1달까지 하면은 1년 거의 반이 되는데 이게 이자가 한두 푼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또 이게 여기서 자기네들이 뭐 해달라는 건 이건 한이 없어요, 한이. 시장 상인들이 요구한 도시분쟁위원회는 현재 구청에서 검토 중인 상태. 상인들은 빠른 진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구는 위원회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인들이 신청한 날은 9월 18일로 한 달가량 검토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에선 10월 말까지 이주를 완료하라고 한 만큼 도시분쟁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시장 상인들과 조합 그리고 구청이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고 있는데 이어서 앞선 기사에서 잠시 나왔던 장위 전통시장 철거대책위원회 서기원 위원장 직접 전화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저희가 장위 전통시장에 관련된 내용 꾸준히 보도해 왔지만 이렇게 집회가 열린 건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집회를 연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장위시장 상인 대책위가 작년부터 110여 명의 철거 대상 상인들의 재정착을 위해서 서울시 성북구 조합이 대체상가나 임시시장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예. 도시정비법에도 재개발 시 상인 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고, 예. 또 중소기업부에서도 전통시장 재개발 시 임시시장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서울시 성북구 조합은 아직까지 대책 하나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상인들의 생존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네. 자, 지난 8월이었죠. 이 당시 구청 항의 방문 때 이 도시분쟁위원회를 열기로 합의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네. 어떤 입장을 보이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8월 20일까지 조합 상인 성북구청 간의 협의체 협의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 협의회 때 서울시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의거해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협의를 해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상인 대책위는 9월 18일에 도시분쟁위원회 신청서를 성북구에 접수하였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오늘까지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요. 성북구청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일정을 결정해서 네. 상인들의 원활한 이주 시기와 대체상가, 임시시장 등의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지난 6월부터 서울시 성북구가 장위 19역에 대해서 촉진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상가의 위치가 180도 바뀌어서 현 장위시장 쪽으로 변경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은 도시계획과 상인 대책의 일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또한 11구역 옆에 11구역에는 전통시장 연계 근린생활 재생사업이라는 것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와 성북구의 그런 정책들이 장위 19역과 11구역에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 상인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좀 특단으로 마련해 주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선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조합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이주하기로 약속했던 시기보다 1년 반이 넘었다. 더 이상은 미루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 조합 얘기라면은 1년 반의 유예 시간을 줬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상인들도 장위 19역 아파트가 잘 완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도 같은 동네 주민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1년 반 전이라는 것은 이제 조합의 스케줄에 맞춘 이제 일방적인 주장이며, 예. 상인들은 이제 영업권자 보상 절차에 따라서 국토부 감정평가 결과가 아직도 통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또 저희는 이제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예. 점포 이주 시기를 조정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부 정책에 따르는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임시시장 문제 또 아파트 상가가 지어진다니 입주할 수 있는 여건 등 그런 적용들을 상인들이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집중할 것입니다. 네. 자, 이 어제 집회가 끝이 아니라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 앞으로의 계획과 요구 사항들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생계 터전에서 밀려나는 상인들이 강제 집행이라는 그런 그 강압 수단이 아니라 예. 적합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적합한 절차를 통해서 원활하게 이주해서 재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그 서울시 성북구 조합이 만들어 줄 것을 호소할 것이고요. 예. 꼭 이런 집회와 항의를 해야만 그 대책을 세워주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그 적법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우리 상인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서울시 성북구 조합이 상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설득하고 호소할 것입니다. 네. 상인 대책이 상인들은 끝까지 투쟁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어느 한쪽만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구청과 조합과 상인들 간의 원만한 합의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철거 반대 집회에 들어간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철거대책위 서기원 위원장 연결해봤습니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서울시가 시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 이후 박원순 시장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겠다며 소통 강화를 약속했는데 그 첫 번째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역시나 이 자리에는 그동안 공론화되지 못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광화문 광장 재편 과정에 시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박원순 시장. 어떠한 논의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광화문 광장이라는 이 중차대한 과제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후 마련된 첫 시민 토론회. 시민과 각계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도 박 시장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광장의 일상과 또 그것이 모여서 결국은 역사가 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그런 생각과 열망을 저희들이 경청해서 다시 출발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시민 토론회에서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광화문의 역사성 회복과 함께 이에 따른 보행권 확보와 대중교통에 대한 이슈도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광화문광장 개편에 대해서 관통하는 가치로 보행성을 좀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보행성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보행의 편의는 보행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서 승용차를 억제하는 정책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광장 재구조화로 야기될 수 있는 교통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는 지적에 사실은 교통이란 부분은 도로 다음에 나옵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교통이 안 되면은 그것이 커다란 바위돌이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굵직한 시책 사업에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그간의 이러한 의사결정 또는 기술적 전문적 검토와 또 용역 수행에 참여한 어떤 분들의 면면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투명성 제고나 신뢰 확보 이전에 이러한 결정과 작업을 한 사람들의 어떤 사고의 기본 틀, 철학, 그리고 전문 기술성에 대한 이해를 키우는 것이고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모두 담은 시민 토론회는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소통 부족으로 한 발 물러섰던 서울시가 앞으로의 토론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의견들을 들을지, 또한 이를 통해 모인 의견들이 얼마나 재구조화 사업에 반영이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지난 주말 마포에서는 새우젓 축제가 열렸습니다. 서울의 대표 축제답게 67만여 명이 다녀갔고 새우젓과 특산물, 먹거리 등 각종 장터 판매액은 총 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새우젓을 실은 황포도배가 마포나루에 들어옵니다. 마을의 사또는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 등 3남 지방에서 올라온 새우젓을 맛보며 감별한 뒤 도성 곳곳에서 팔려도 좋다는 통을 외칩니다. 어떠합니까?
올해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지난 주말 동안 열렸습니다. 조선시대 마포나루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새우젓 장수를 본떠 만든 마포의 대표 축제입니다. 모든 임산물들이 다 올라왔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새우젓과 소금이 가장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마포나루를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새우젓 또는 소금이 한양으로 공급되는 그런 통로였습니다. 올해는 강경과 광천 등 7개 지역의 새우젓이 판매됐습니다. 어획량 감소로 새우젓 가격은 조금 상승했지만 김장철을 앞두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9억 원이 넘는 판매액을 기록했습니다. 좋죠. 어떤 게 좋으세요? 어떤 게 많이 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골라 잡아 사니까. 좋죠. 돌아봐야 알지. 아니 좋아. 이런 잔치가 있으니까 가을 같으니까 참 좋아. 여기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날을. 축제 기간 동안 진행된 각종 행사도 성황이었습니다. 마포나루 가요제와 K-팝 페스티벌, M팝 클래식 등에도 수천 명의 관객들이 운집했고 한복과 전통놀이 등 상시 체험 부스도 인기였습니다. 오랜만에 해보니까 힘드네요. 즐거웠습니다. 새우젓 축제 지금 매년 오고 있는데요. 먹거리, 즐길거리도 많고요. 아이가 전통놀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좀 재밌게 잘 놀고 있어요. 한편 올해 새우젓 축제 행사장을 찾은 사람은 대략 67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새우젓 장터를 비롯해 지역 특산물 장터와 먹거리 장터까지 각종 장터로 대략 1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용산구에서는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구민들을 시상하는 용산 구민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73년 역사의 용산구의 과거와 오늘을 살펴보는 용산 역사박물관을 미리 살펴보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한 해 동안 귀감이 되는 인물에게 주어지는 구민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수상 부문은 총 5가지입니다. 이 중 효행상은 30년간 시 부모님을 모셔온 김영순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또 특별상은 안락사에 처한 유기동물의 입양 캠페인을 해온 유기동물 행복 찾는 사람들의 김진아 대표가, 봉사상은 저소득 어르신 가구의 집수리 등을 도맡아온 자원봉사단 박상빈 단장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봉사자분들하고 오늘 이 진짜 영광스러운 의미를 다시 한번 가지고 싶어요. 나눔이나 봉사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이나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정이 넘치는 용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사장 밖엔 오늘 2021년에 준공 예정인 가칭 용산 역사박물관의 홍보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박물관은 등록문화재 제428호인 서울구 용산철도병원을 활용해 건립 예정으로 구는 현재 전시에 사용할 유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은 박물관이 이름에 걸맞는 곳으로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산에 대한 내기가 있는 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네요. 용산에 처음 생겨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거 활동상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발전상 같은 걸 다 차례차례 넣어야 되겠죠. 모두가 서로 합의하고 대화하고 우리 구민들의 총의를 모으고 내일을 더 희망 있게 뛰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올해로 26번째 열린 용산 구민의 날 기념식. 용산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자리가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송파구에서는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열렸습니다. 1km 도로 위에 공연장과 장터 등이 들어서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만남의 장이 됐습니다. 이 소식은 태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들이 물러난 도로 한복판 위에 공연 무대가 들어섰습니다. 클래식 공연을 비롯해 이웃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무대를 즐기며 주민들은 가을의 정치와 여유를 만끽합니다. 재밌었던 거는 좀 무대를 보고 일단 한림여고 누나들하고 여러 가지 아이들하고 막 춤추는 게 약간 좋았고. 차도를 따라 길게 늘어선 벼룩시장에도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도로 한편에선 카메라를 든 학생들이 이웃들에게 따뜻한 추억을 선사해줍니다. 제가 이런 곳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직접 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을 때 사진 다 찍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송파구에서 올해로 2번째 열린 차 없는 거리 행사입니다.
통제된 송파대로 6길 약 1km 구간은 주민들이 직접 꾸민 공연장과 벼룩시장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르신, 학부모, 학생들 제3세대가 같이 어우러져서 즐길 수 있고 단지간에 어떤 벽을 허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축제. 주민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이웃사촌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같이 살면서 또 같이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참 적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그래도 이렇게 얼굴도 보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웃는 모습 보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주민들은 차 없는 도로에서 화합의 꽃을 피우며 여유로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25분경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6명의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주민 17명도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또 집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다용도실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을 한 달에 한 번 아무것도 안 하는 이른바 비움의 날로 지정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말에 뭐 했어? 휴가 때 어디 갔어? 만나서 뭐 할까? 언제부턴가 현대인들에게는 뭔가를 해야 하고 무언가를 채워야 하는 압박감이 있어왔던 게 사실이죠. 가끔씩 비움의 미학이 필요한 건 광장만이 아닐 겁니다. 뉴스라이브 맞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